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초대석 윤은기입니다. 청정한 자연 속 천혜의 경관을 자랑하는 제주는 한국인은 물론이고 외국인도 찬사를 보내는 세계적인 휴양 관광지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1차 산업과 관광 산업의 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코로나19 여파가 큰 지역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원희룡 지사님을 모시고 코로나19를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예, 오늘 스튜디오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원희룡 지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바쁘신데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예. 자, 오늘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들을 이제 질문을 드릴 거고요. SNS를 들어가 봤더니 제주도지사 두 딸의 아빠. 자, 그다음에 아주 특이한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완전 연소를 꿈꾸는 남자. 자, 완전 연소를 꿈꾸는 남자는 뭡니까? 제 마음속에 예. 에너지가 넘쳐요. 제가 인생 사는 동안 예. 제 안에 있는 거 다 불태우고 인생 살자. 아하. 꿈- 100%. 꿈꾸는 거죠. 그래서 완전 연소를 꿈꾸는 남자. 예. 줄여서 세 글자로 완소남. 완소남. 언젠가 인문학 책을 봤더니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소중한 자질, 재원을 일부분만 쓰고 죽는다. 그 생각이 떠오르네요. 그러니까. 근데 다 쓰고 죽자. 꿈이죠. 그렇게 되진 않겠지만 자, 누구를 위해요? 우선은 나 자신을 위해서, 예. 그리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을 위하여, 예.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또 제가 정치를 하고 또 세상을 향해서 많은 좋은 생각과 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다 많은 사람을 위해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방송을 하면서 완소남은 처음 오셨습니다. 장마가 좀 너무 길었고요. 예. 또 이게 정말 피해도 나서 걱정도 많이 되는데 그 제주 상황은 어떻습니까? 제주는 이미 한 2달 가까이 예. 장마가 너무 오래돼 가지고요. 이 수확기의 농작물들도 제대로 수확 못하고 파종도 좀 늦어지고 피해가 있었습니다. 예. 하지만 뭐 큰 물난리 피해까지는 없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호우 피해가 너무 컸잖아요. 그렇죠. 뭐 뚝 터진 데도 있고 뭐 산사태 난 데도 있고 뭐 호수에 뭐 뒤집어진 데도 있고 그래서 졸지에 집이든 농경지든 다 쓸려가 버리고 정말 이 넋이 나가 있는 네. 그런 분들이 많은데요. 가슴이 아프죠. 너무 가슴이 아프고 정말 뭐 모금 운동은 당연하고 뭐라도 좀 저희가 도와드려야 되겠다. 네. 그래서 지금 복구에 땀 흘리는 분들 또 거기에 지원 물품을 보내는 분들 너무나 마음을 같이 하고요. 제주도도 뭐 삼다수면 삼다수, 귤이면 귤, 네. 모금이면 모금. 저희들도 전국에 돕자. 구원의 손길을 보태고자 합니다. 특히 이번에 이제 장마로 참 농민들이 피해를 많이 겪으셔서 빨리 좀 복구가 됐으면 좋겠고 거기에는 힘을 모아주셔야죠, 사실 다. 자, 또 동시에 코로나가 이게 사태가 심상치 않았죠. 근데 제주도는 나름대로 잘 대응을 하셨다고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를 하신 겁니까, 지금? 현재까지 코로나 제주 자체에서 발생한 건 한 건도 없습니다. 제로. 예. 다 그 여행객들을 통해서 들어왔는데요. 저희는 원칙이 딱 있어요. 우선 한 박자 빠르게, 신속. 이걸까 저걸까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서 과감한 결정을 한다. 과감하게. 그래서 무비자 저희들이 바로 그냥 중단시켜버렸습니다. 그 잘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안 했으면 큰일 났죠. 네. 마지막은 어차피 조치를 하는 거면은 한 단계 더 충분히 강하게 하자. 예. 그래서 저희는 심각 단계도 처음부터 강하게 했고요. 그다음 관광객들도 좀 방심하면서 돌아다니면 과감하게 소송 걸고 이렇게 하면서 아무튼 초기에 국경 수준의 방역을 우리는 철동같이 지킨다. 그래서 그걸 일관되게 했기 때문에 그나마 결과적으로 지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질병관리에서 잘했다는 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좀 아쉬운 점도 있죠, 당연히. 왜냐하면 관광객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니까 네. 그 관광업계 피해도 역시 많았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그 방역을 세게 하니까 여행 오신 분들이
관광 와서 죄송합니다 이러더라고요. 저보고. 그래서 아니 방역만 철저히 하면 되시지. 예. 그래서 방역을 철저히 하고 그 위에 관광과 경제가 있다. 자, 관광을 오지 말라는 게 아니라 방역을 철저히 준수하는 게 하면서 하자라는 원칙이다. 거죠. 예. 예. 그 뭐 조금 돈벌이 하려고 우리 방역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 그럼요. 근데 제주가 이제는 방역은 철저히 돼 있기 때문에 많이 오십시오. 예. 대신 방역 수칙 지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또 이번에 그 홍수 관련해서 역시 농민들, 농업민들 힘든 일이 많으실 텐데 농업 쪽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선 전체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인 활동이나 뭐 외식 자체도 줄어들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우선 그 농산물 판로가 줄어들어 가지고요. 제주도 전체 관광, 그리고 관광에 들어가는 먹거리, 또 여기에 공급되는 식자재 이런 것들이 전부 줄어들어 가지고 소비가 주니까. 예, 어떤 경우에는 관광객 숫자가 3분의 1로 줄어든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도 뭐 잘 운영되는 데들은 한 20% 매출이 줄 거고 어려운 데는 10분의 1 토막 내지는 사실은 하루 종일 손님이 없는 데들도 있고 그러니까 어려운 데들은 더 어렵고 이런 상황들이 지금 벌써 6개월이 계속됐거든요. 6개월. 그래서 정말 뭐 울고 싶은 정도가 아니라 이거를 계속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정말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요새는 이제 사슬이라고 얘기해서 전부 연결돼 있으니까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식당들이 많이 있는데 관광객이 와야 거기도 소비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식당도 많이 다녀보셨죠? 그럼요. 어떻습니까 상황? 특히 처음에 그 코로나 확진자가 그 그냥 별 생각 없이 다녀가면 이제 문 닫아야 되고 예. 이게 막 신상 털기 해가지고 이제 다들 기피하니까 처음에는 어려웠다가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음식점에서도 방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는 어느 정도 안정은 됐는데 전체적으로 경기가 너무 가라앉아 있으니까 소비가 죽은 거죠. 그러니까. 예, 빨리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경제가 살아나기를 일반 국민들도 바라고 있고 특히 농민들이 왜냐하면 소비가 살아나야 그럼요. 우리 농업도 살아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면에서 이제 주목할 만한 게 있는데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업. 예. 이게 아주 저 소문에 날 정도로 아주 각광을 받았어요. 예. 어떤 겁니까? 그 코로나 때문에 학교 급식이 중단이 됐어요. 예. 그러니까 그 친환경 좋은 식자재들이 재고가 많이 쌓였단 말이죠. 예.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우리가 교육청, 농협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이거를 공동 구매로 해서 판매를 하는데 그 각 가정에서 시장 보는 거를 대신할 수 있게끔 다품목 소량으로 꾸러미에다 담아서 예. 조그만 주니까. 상자로. 예. 예. 그래서 저희는 우선 그 공무원들이나 공무원 상대로 저희가 판매를 했는데요. 그냥 다 완판이 돼가지고 한 번 더 하자. 일반 도민들이 신청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아이디어가 계속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오는데 예. 그러면 이게 또 저걸 상자를 주고 받고 하는데 또 코로나 문제가 되니까 드라이브 스루. 아하. 저거를 우리가 딱 그 이 카운터를 만들어서 이 물품대를 딱 진열해 놓으면 차 타고 지나가면서 창문 바로 내리고 바로 받고 가고. 그다음에 결제도 뭐 이렇게 뭐 스마트폰으로 한다든지 그래서 날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생산자와 소비자 다 좋은 거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윈윈. 예. 자, 이게 전국적으로 확 좀 나갔으면 좋겠어 이런 거는. 그래서 특히 그 소비자들의 욕구를 중심으로 앞으로 유통도 가야 되고 생산도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요새 사실 저 수박 좋아하는데 예. 큰 수박 제 아내가 살까 말까 하다가 늘 안 사고 와요. 부담스러워. 아니 먹고 남은 거를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이제는 가정 형태도 1인 가구 내지는 소가족이 됐고 또 먹는 것들도 옛날처럼 뭐 하나만 가지고 몇십 명씩 둘러 앉아가지고 다 소비하는 게 아니라 다 소량, 다품종 그리고 그때그때 일회용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손질하고 설거지하고 이런 건 다 싫어하거든요. 이런 거에 걸맞게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래야 전체 많은 것들이 개발이 필요한데 아까 맞아요. 꾸러미, 드라이브 스루 그 소비자가 좋아하니까 이게 성공한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럼 제주도는 이제 특히 저 감귤이 또 이게 빼놓을 수가 없는데 감귤 쪽은 어떻습니까? 오늘도 지금 감귤이 왔는데요. 예. 감귤도 마찬가지로 예. 지금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거는 감귤 밭이 나오는데요. 예.
아유 너무 보기만 해도 좋아요. 예. 감귤이 대학나무였어요. 예, 요거는 잠깐 품종이 뭡니까 이게? 이거 귤로장생이라고 제주의 감귤 브랜드입니다. 아, 불로장생이 아니고 귤로장생. 불 갖고는 장생이 안 되죠. 귤을 먹어야. 귤로장생. 예. 근데 어쨌든 이거 몸에 좋은 거예요? 아, 드셔보시고 말씀을 하셔야죠. 맛도 좋고. 예, 왜냐하면 이게 비타민, 섬유질 예. 이게 있어서 요즘 특히 코로나에 제주 도민들이 감염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어허. 이게 귤 때문이냐, 아니면 해산물을 먹어서 그러냐, 아니면 이게 같이 다 종합된 거냐, 뭐 삼다수를 먹어서 그러냐 그런데 아마 종합적인 원인인데 귤도 뭐 틀림없이 비타민 C, 침도 나오네 벌써니까 기타 끝나고 여기다가 먹어야지. 면역 기능이 아주 강해요. 예. 그래서 귤이 앞으로 소비자들의 코로나 시대의 이런 기능성하고도 맞고요. 또 하나는 소비자들의 입맛이 워낙 이제는 당도가 높은 과일들이 수입산 과일들이 많이 나오니까 맛있는 귤을 국민들이 원하고 있고 이거를 또 겨울철에 왕창 밀어내기로 나오는 과일이 아니라 1년 내내 원할 때 먹고 싶은 원할 때. 예. 자, 그래서 이제 소위 열대 과일 수입산 많이 들어왔었잖아요. 네. 그동안에. 그래서 한동안은 제주 감귤이 거기에 밀리고 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거는 좀 경쟁력이 있는 거죠? 지금은 안 밀립니다. 아하. 그래서 저희가 이 감귤 당도를 올리기 위해서 우선 그 감귤이 나오려면 나무가 좋아야 돼요. 예. 근데 지금 막 40년 된 늙은 나무들, 예. 그다음 품종도 이제 훨씬 좋은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나무를 바꾸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아하. 그다음 귤이 나오면 이게 맛있는 귤인지 아닌지를 소비자들이 로또 보듯이 하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어느 정도의 맛이 보장이 돼야 되는데 이러려면은 비파계 당도 검사를 통해 가지고 아하. 선별을 잘해서 과학적으로 다 이제 소비자들이 원하는 그 예상하는 당도의 귤을 정확하게 전달을 해주는 게 신뢰가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걸로 해서 그 당도를 선별할 수 있는 최첨단 선거장 예. 이런 투자도 우리 농협이랑 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제주 감귤이 20년 전, 10년 전 지금 게 좀 다르겠죠, 그러니까? 아, 그럼요. 네. 맛도 좋고 기능성도 좋아졌고. 맛도 좋을 뿐만 아니라 이거는 일반 우리 그 온주 밀감인데요. 그 한라봉, 네. 뭐 요새 천혜향, 레드향 그러는데요. 종류도 많아요. 아, 그게 뭐 저 그 시큼한 오렌지 이런 거 먹다가 그거 먹으면 정말 이 천국의 과일을 먹는 것 같습니다. 제주도가 앞으로 그런 거를 더 개발을 할 텐데 제주 농민들과 우리 농협이 힘을 합쳐가지고 예. 앞으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감귤을 저희들이 만들 겁니다. 진짜 맛있어요. 예, 사실 아까 하나 먹어봤어요. 많이 드십시오. 코로나 맛있습니다. 예방 확실합니다. 자, 정말 도정을 보면 뭐 다양한 현안들이 걸려 있는데 그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이게 제주가 국내 유일의 청정 지역이다. 어떻게 대처를 하신 겁니까? 이게? 제주도는 코로나만 청정이 아니라 예. 이 소나 돼지, 특히 제주 흑돼지 맛있죠. 맛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전부 흑돼지 아닌데도 전부 짝퉁 흑돼지로 세일을 할 정도니까 그만큼 인정을 받고 있다는 건데요. 청정 그 축산물 예. 이게 제주가 지켜야 되는데 우선 저희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 특히 수입산 들어오는 거에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봉쇄를 합니다. 생육 가공 안 된 그 고기는 못 들어오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 가공돼서 들어오는 것도 예를 들어서 동남아나 중국 같은 데서 거기 막 그 저 뭐 이 향장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육가공품들이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 위생상 문제가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외국인들이 가져오는 이런 육가공품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축산물 그 품질 검사원이랑 해가지고 공항하고 항만에다가 이 엑스레이 투과기를 더 설치를 해가지고 샅샅이 저희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아주 좋은데요. 중요한 예. 건데. 예. 거기에다가 제주 고유의 강점을 이어가려면 그렇죠. 그거니까. 지켜야죠. 그리고 우리 동물 방역관이 이런 우리 내부 축산물 품질에 관한 부서도 저희들이 강화를 해가지고 전문 수의사들, 우리 네. 전문가들이 철저히 철통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뭐 제주 자주 다닙니다만 가면은 생선 우선 제주하면 뭐 생선 회부터 생선 요리가 많잖아요. 이게. 예. 입맛이 땡기죠. 그러고 그 사이사이 며칠 있다 보면 돼지고기 먹고 싶다고 해요. 진짜 맛있어요 보면은. 네. 예. 근데 오십시오. 그거는 제가 회, 돼지고기 코스로 모실게요. 참 꼭 가겠습니다. 자, 이제 농업에 대해서도 이렇게
철저한 원칙을 가지고 잘 극복하고 계시는데 중요한 건 이제 미래 농업이거든요. 이게 네. 앞으로 어떻게 농업을 계속 살려갈 것인가 하는 건데 그 제주 농업의 미래를 위한 계획 같은 건 어떻게 지금 짜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죠. 우선 뭐 감귤이나 제주의 그 특히 감귤도 있지만 월동 채소. 예. 겨울철에 육지부는 땅이 얼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제주도는 땅이 얼지 않기 때문에 겨울철에 우리 국민들이 먹는 채소의 한 70%는 제주산입니다. 예. 당근, 양배추 뭐 왜 제주 당근도 참 맛있어요. 맛있냐면요. 그 당근이 삼다수 먹고 큰 당근이거든요. 땅 속에서 빨아들이는 물 자체가 삼다수기 때문에 그 비싸게 팔아야겠는데. 아니 당근의 80%가 물인데 좋을 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제주의 어떤 청정, 이 브랜드를 잘 살려서 해야 되겠고, 그다음 우리 소비자들의 취향에 맞는 그러한 품질과 그런 유통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요.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각 방면의 계획을 세우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농산물이라는 게 계절적으로 생산되고 가격이 이게 그렇죠. 안정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때는 이 물량 조절이 안 돼가지고 폭락하고. 그다음 어떤 때는 또 물량이 부족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안정화시킬 건가 이게 문제가 사계절 균형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는 지금 로컬 푸드 플랜을 지금 세우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주에 있는 저 뭐 무슨 신라호텔, 롯데홀店큰 데부터 해가지고 제주 농산물을 일정 정도는 소비를 하면서 이거를 기본을 안정시키고 아하. 그 위에 농민들이 안심하고 생산하고 더 안정된 가격으로 전국으로 내보낼 수 있게 하자. 그래서 푸드 플랜을 지금 다시 짜고 있습니다. 그게 중요하네요. 네. 일정 기반을 다져놓은 상태에서 나가면 농민들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냥. 예, 그리고 마음이. 우리가 책임 보험 있으면 그 다음에 종합 보험은 자기 취향대로 해도 되는 것처럼. 예. 제주도 농산물이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물 말씀도 하셨지만 땅도 좋잖아요. 땅. 화산토가요. 예. 그 제주도는 화산섬이고 현무암 예. 밑 부서진 화산송이와 그게 다시 흙으로 된 거거든요. 네. 돌이 더 나이가 들면 화강암이 됐다가 나중에 석회암이 되거든요. 늙은 흙과 젊은 흙의 차이인데요. 제주도의 현무암 흙은 가장 젊은 흙입니다. 점점 입맛이. 자, 지금 그러니까 이제 젊은 흙이 잉태한 농산물이기 때문에 농업 방송이다 보니까 전국에 이제 농업에 관한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만은 뭐 공통적인 요소가 소위 이제 농업 인구의 감소, 고령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력난 문제가 심각한데 제주도는 그런 게 어떻게 해결되겠어요? 저희도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고령화 이게 제일 큰 문제거든요. 네. 근데 지금 농사 짓는 이제 어르신들 육체적으로 뭐 허리 뭐 지금 뭐 관절 다 위험하니까 저희는 농협이랑 저번에 같이 협력을 제주도랑 해가지고요. 이 전정 가위를 전동 가위로 바꿔드렸어요. 전동으로. 예, 이게 힘으로 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스위치만 누르면 전동으로 편하게. 잘리게. 그다음 그 이동 도구도 바퀴를 달려서 이게 갈 수 있게 그래서 현재 고령화된 인력들이 부상이나 어떤 육체적인 부담을 줄이고 일할 수 있게. 피로도도 줄이고 안전사고도 줄이고. 그렇죠. 그래도 일손이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저희는 농업 인력 지원 센터를 농협과 함께 만들어 가지고 예. 저희가 이런 것들을 서로 연결 역할도 해주고 계절적으로 예를 들어서 강원도랑 충북이랑 제주도랑 서로 농번기가 계절이 달라요. 아하. 그러면 겨울에 귤 따는 인력이 부족할 때는 저희가 강원도나 충북의 농협하고 서로 제휴를 맺어가지고 일당도 주고 주말에는 관광도 시켜주고 네. 항공료나 숙박비 우리 지원도 해주고 뭐 이렇게 해서 그 국민 지원단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그것도 윈윈이죠. 그렇죠. 그게 바로 협업인데 협업. 근데 그게 너무 인기가 있어서 사실은 일이 서투른 분들이 와서 예. 약간 그 망치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그 교육을 좀 해야죠. 예, 교육도 하고 저희가 선발을 그러자도 이제 협업 행정이 전국적으로 많이 확산되는데 초기부터 협업 행정 강조를 많이 하셨잖아요. 이게 다 협업이죠, 뭐 사실은. 저희는 특히 제주 도정은 우리 농협과 서로 신뢰를 가지고 서로 핑퐁 서로 떠넘기지 말고 네. 왜냐하면 서로 생색나는 건 자기가 했다 그러고 네. 돈 들고 이게 수고가 들어가는 건 막 떠넘기고 이러다 보면 그걸 농민이 피해를 보고 네. 우리 농업이 결국 쇠퇴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서로 미루지 말고 돈도 우리가 조금 더 낼 테니까 농협도 더 내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같이 살자. 제주에서만은 농정과 농협이 농민과 제주 농업의 브랜드를 위해서 정말 협력을
잘하고 있습니다. 예. 그건 그 제 말만 갖고는 부족할 때니까 현지에 한번 검증을 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자부합니다. 자, 이제 농업이라는 게 생산을 하고 저 농민들이 생산을 하고 이제 소비자가 있는데 여기 사실은 이제 유통 과정이 중요하단 말이죠, 네. 이게. 그래서 오죽하면 어떤 문장이 나오냐면 농업은 유통이다까지 요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유통도 사실은 그게 거기에 중요한 행정이 필요해요. 또 정책이 필요하고 그 농업 유통에 관해서는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 농민이 정말 애써 고생해서 이제 자식같이 만들어 놓으면 가격도 알 수 없어. 그다음 이게 가서 출하를 실컷 해놓으면 오히려 돈을 더 붙이라고 거꾸로 오는 경우도 있어. 그럴 때 그 정말 그 안타깝죠. 가슴에서 피눈물 나죠. 근데 이런 거를 결국 유통이 생산을 지배하는 시대가 됐거든. 농업은 네. 더욱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하루 아침에는 안 되지만 우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우선 산지 경매도 해보자. 제주의 감귤이라든지 당근이라든지 이런 네. 채소들이 좋은 거 산지 경매에서 불필요한 유통 단계나 유통 비용을 좀 줄이고 그다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직접 그걸 디지털이든 화면이든 이걸 통해 가지고 정확한 투명한 정보를 가지고 믿고 살 수가 있어야 되는데 몇 단계 건너보다 받고 보면 썩은 거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서로 소비자, 중간 상인, 생산자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새로운 디지털 시대의 유통. 그리고 소비자 중심 사회에서의 소비자 중심 유통. 그러다 보니까 포장이라든지 아니면 품목별로 아까 꾸러미 이렇게 하듯이 이런 것들도 소규모, 그다음 다품목, 그다음 소포장 이런 걸로 해가지고 포장단이라든지 요새 또 택배, 배송 이런 게 그다음 뭐 저장 기술 얼마나 발달돼 있습니까? 거기다가 인터넷으로 사실은 그 어느 과수원에 어느 나무에 달린 귤인지까지도 앞으로 사물 인터넷 가지고 다 정보 데이터화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과학적인 생산과 데이터에 의한 과학적 유통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혁신해야 될 일이 정말 많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이제 디지털 기반이 좋으니까 이걸 잘하면 세계 최고가 될 것 같아요. 세계 제주도가 디지털 세계 1등 아닙니까? 예. 이걸 농업에 접목시키면 우리 예. 한국의 농업, 특히 제주 농업은 앞으로 세계에서 어떤 그런 품질과 디지털 면에서 1등하는 농업이 될 수 최고의 있다고 모델이 생각합니다. 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예. 청정하고 과학적인 농업이 예. 될 수가 있는 거죠. 제주를 봐라 이 소리가 나올 수 있는 제주가 거기에서 앞장서서 선도 역할을 하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네. 자, 농업은 역시 이제 1차, 2차, 3차 합쳐서 이제 6차 산업화해야 된다는 얘기는 많이 나오고 그래야 경쟁이 있다고 하는데 특히 제주도는 뭐 체험, 직접 오고 이런 면에서는 가장 유리한 조건 아닌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제주에 와 있는 그 시간 자체를 굉장히 감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즐기죠. 그래서 우리가 물건을 판다. 그리고 중간에는 서비스를 판다 그랬잖아요. 물건과 서비스는 당연히 있어야 될 품목이고요. 이제는 체험을 판다. 아하. 그리고 체험뿐만 아니라 그 체험이 체험이 있기까지의 앞뒤의 모든 시간과 공간을 우리가 함께 판다. 이런 개념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주도가 이제 농업의 6차 산업으로서 농업이 가야 되는데 지금 너무 잘하는 데들이 많습니다. 아까 같은 무슨 된장 학교, 뭐 그다음 아까 같은 이 꾸러미, 꾸러미를 예를 들어서 그 집으로 이제 보내준다든지 아니면은 그 각자의 이름을 그 뭐 넣어가지고 어떤 이걸 재배하거나 아니면 목장에서 우유 만들고 낙농 제품 만드는 어떤 목장 체험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이 이미 성공한 영농법인들도 꽤 있고요. 자, 체험을 판다. 그러니까 제주도를 갔다 오면 예를 들어서 일주일 갔다 오면 뭐 6개월간 기분이 좋다든가 또 1년 지나고 나면 그때가 또 기억이 난다든가 사실 좋은 체험은 오래 가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제주도 갔다 오면 기분이 좋아지게끔 만드는 거 이거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좋은 데 가면 외국 같다 그러잖아요. 제주도 가면 외국 같으시죠? 제주도 같아요. 근데 한국말이 통하고 서로 의사소통이 다 가능하고 편리하잖아요. 그래서 해외이면서도 의사소통 때문에 주눅들 필요가 없고 사실 머지않은 해외보다 제주도 가면 더 좋죠. 그럼요. 어떨 때가 보면 이게 바로 지상 천국이구나 싶은 많이 가본 사람일수록 제주도가 좋아진다 그러더라고요. 자, 농업의 미래하면 이제 스마트 농업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자, 스마트 농업 그리고 농업의 글로벌화 이쪽은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가 먹거리가 여러 가지가 좋은데 그 중에서도 이 농산물들이 좀 너무 좋아요. 뭐 오죽하면 옛날에 진시황이 불로초 구하러 제주도를 왔겠습니까?
제주도가 여러 가지 면에서 우선 그 자체가 좋은 브랜드와 그 바이오 원료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개발을 많이 해야 되는데요. 예. 근데 그거를 현재 제주도는 또 자연을 지켜야 되잖아요. 예. 저거를 전부 개간해가지고 땅으로 만들고 건물 짓고 공장 짓고 이러면 안 돼요. 예. 그러면 청정 자연과 어떤 세계를 향한 어떤 이 소비자의 취향에 맞는 첨단 어떤 체험 예. 이런 품질을 만들려면은 결국 스마트하게 가야 되는 거죠. 새로운 기술이 또 들어가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의 어떤 지하수나 어떤 그 지하 해수를 이용한 어떤 수경 재배 같은 거 네. 이런 거 이미 좀 많이 시도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 농업 같은 경우도 지금은 뭐 여러 가지 그 어떤 이 날씨나 온도나 습도 이런 것들 때문에 작황이 들쑥날쑥하는 부분들도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그냥 제어가 가능해요. 예. 저 그냥 어디 출장 어디 여행 가 있으면서 심지어 어디 운동하러 가 있으면서도 원격 제어 가능하고. 예, 스마트폰으로 그냥 누르기만 하면 뭐 카톡하듯이 농사를 짓는 그런 부분들이 이미 특히 젊은 사람들 그리고 영농법인들 또는 스타트업들 그러니까 이 젊은 창업 기업들이 농업 분야에서 새로운 어떤 기회를 발견하려는 이런 노력들이 제주도에서 많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앞으로 다 성공하지는 않겠지만 10개를 시도해가지고 그중에 2~3개만 성공하면 그걸 뒤에 오는 사람들은 그걸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면에서 제주도가 어떤 이런 스마트 농업에 대한 국가 사업들을 따오기도 하고요. 또 국제 박람회도 하고 있고 또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도 하고 있는데 농협이 앞으로 이런 스마트팜 또는 농업의 생산과 유통 그리고 소비 농산품과 관련된 소비자들의 어떤 트렌드와 관련된 스타트업, 혁신에 대한 투자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예. 특히 제주도와 손잡고. 예. 제주도가 손잡고. 자, 제주도는 그러니까 이제 제주도 자체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와도 그리고 세계와도 사실은 손잡고 같이 발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특히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농업에 대한 거리가 많은 게 제주도입니다. 예. 그래서 다른 곳들은 예를 들어서 쌀농사의 어떤 이 가격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워낙 규모가 크고 전통적으로 그동안 해오던 농업에 대한 그 정책적인 문제 때문에도 머리가 아프거든요. 네. 제주도는 상대적으로 그런 문제는 덜합니다. 어쩌면 저희는 혁신적인 시도 그리고 여기에서는 새로운 실험을 해볼 수 있는 그리고 제주라는 브랜드가 그 우리 특히 동남아시아 가면요 뭐 한국과 관련된 브랜드 인지도 조사를 했는데 삼성이 1등이었고 네. 제주도가 6등이었고요. 제주라는 이름만 붙이면 제주 자체가 이제 브랜드 파워가 세진 거죠, 그러니까. 셉니다. 자, 지금 그 이제 중앙정부와도 이제 연계가 되는 문제겠습니다만은 제주형 뉴딜 정책도 있다고 그러는데 네. 내용은 어떤 겁니까?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네. 지금 뉴딜을 우선 하나는 그린 뉴딜을 하겠다. 친환경 산업, 네. 뭐 전기자동차, 뭐 풍력 이런 거고요. 또 하나는 디지털 뉴딜을 디지털 하겠다. 그럼 디지털 뉴딜이 이런 지금 코로나에 대한 뭐 진단 시약 이런 것들도 디지털로 할 수 있는 방법. 네. 그다음 아까 스마트 농업 같은 거. 그다음 뭐 우리 인공지능, 뭐 블록체인 이런 게 다 그 디지털 뉴딜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은 사실은 제주도에서 그동안 해오고 있었던 건데 이제는 대한민국 차원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겠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어떻게 보면 물 만난 고기 비슷하게 이걸 어떻게 연결시킬까. 잘 됐다. 예. 대신 이제 국가 예산은 그냥 달라고 주는 게 아니고 정확한 사업 계획서와 그걸 해낼 수 있는 어떤 그 믿음을 줘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준비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려서 하는데 저희가 8월 중으로 정부에다가 다시 제시를 할 텐데 이 안에는 스마트팜과 디지털을 농업에다가 접목시키는 그리고 친환경 농업 그리고 친환경 소비 네. 이런 거와 연결되는 것들을 저희들이 많이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게 잘 되면 그야말로 하나의 좋은 모델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모델화 시켜야죠, 사실. 그렇죠. 자, 친환경 말씀하시니까 그 제주도 하면 또 전기차가 떠올라요. 네. 전기차 정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근데 전기차가 전국적으로 그 아직 그 생소할 때 네. 제주도가 제일 먼저 했죠. 먼저 했고 전국 전기차의 50%를 무조건 제주도가 소화를 시키겠다. 그래서 그동안 싸워서 현재 2만 대가 됐고요. 보급률이 5% 넘어섰고 저희가 전기차 특구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저희는 지금 특별히 하는 게 뭐냐면 전기차 만드는 걸 제주도가 할 수는 없고요. 전기차 배터리가 그게 제일 비싼 부품이거든요. 전기차에. 네. 전기차 값의 대부분이 배터리예요. 배터리,
근데 배터리를 쓰고 나면 버리면 폐기물이고 재활용하면 자원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 배터리를 가지고 발전소로 만들 수도 있고 그다음 가로등에 대한 전원 공급 장치로도 쓸 수 있고 아, 배터리가 핵심이네요. 이 배터리를 연결하면 가정용으로는 이건 가정용 소형 발전기로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용 후 배터리를 이용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주도가 지금 특구로 지정이 돼서 그 전기 자동차와 연결된 산업을 지금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 충전하는 과정에서도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지금은 꼭 자기 집에 이 충전기가 없더라도 이동형 충전기. 이동형. 예. 그다음 자기가 충전이 다 돼 있으면 옆집에다가 충전된 걸 팔 수 있는 소비자들끼리의 전기 충전 직거래 뭐 이런 등등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그린 뉴딜, 스마트 뉴딜에 아니 디지털 뉴딜에 포함될 수 있는 거고 그건 제주도가 이미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말하자면 실용화돼 있는 거죠. 이미 하고 있습니다. 아하. 예, 예. 자, 서울 지역구에서 3선 국회의원 하셨죠. 예. 그 시절 제가 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고향인 제주도 도지사로 또 출마해서 2번 선택받았는데 국회의원 3번, 도지사 2번.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자, 어떻게 이렇게 선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늘 어떻게 어떤 정치를 국민들이 원할까? 그리고 나는 왜 정치를 시작했을까? 예. 이거를 거의 매일 물어봅니다. 예. 그러다 보면 우선 민생의 현장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가급적 실천하고 국민들이 하지 말라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돈 먹고 어떻게 싸움질하고 이런 국민들이 싫어하는 건 가급적 하지 말고. 하지 않는 그래도 완벽하진 못하는데 그렇게 노력하려는 자세를 인정해 주시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기왕의 질문이 뭐 여러 가지 오늘 나오다 보니 자, 우리 원희룡 지사님은 대입 학력고사 전국 1등 하셨죠. 예. 1등. 또 뭐 서울대 법대 또 1등. 사법시험 수석 합격. 그래서 한때 별명이 공신이었어요. 원조 공신. 공부가 쉬워요? 아유, 그때는 예. 정말 힘들고 예. 죽으라고 공부했죠. 그 수석할 정도로 열심히 공부한 계기나 동기는 뭐였습니까? 아이고 집이 힘들다 보니까 네. 좀 가난해서 탈출하고 싶은데 가난해서 탈출할 방법이 저희 집안 형편으로는 공부밖에 없겠더라고요. 물론 공부가 안 됐으면 뭐 다른 걸 또 했겠지만 그래서 조금 일찍 그런 부분에서 뭐 철이 들었다고나 할까 이런 거고 또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게 요령이 생겨가지고 공부하는 방법을 알게 되고. 예, 비교적 다른 친구들보다 제가 공부하는 방법을 빨리 터득을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잘한다 하니까 더 잘하게 된 거예요, 결국. 네. 그 제 주위에 이제 제주도 출신 분들이 계시는데 예. 이분들 얘기가 원희룡 지사가 1등하는 거 다 보지 않았느냐. 그런 면에서 제주도로서는 우리도 자긍심이 있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것도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럼요. 제주도의 교육열, 예. 예, 큰 산업단지는 없어도요, 교육열이 평균적으로 아주 높고 예. 인구 숫자 대비해서 어떤 그 인재들의 배출되는 예. 그 비율은 아마 전국에서 다른 데보다 월등히 같아요. 앞설 겁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만 이제 박세리 선수가 우승을 하니까 예. 세리 퀴즈가 쫙 나왔잖아요. 예. 그 우리가 지금 여자는 뭐 전 세계 골프 다 지금 장악하고 있는데. 예. 그 양용은 예. 제주도 출신이에요. 맞아요. 세계 그 네. 남자 그 우승을 우승했잖아요. 했죠. 네. 제주도에 이제 그 환영받으면서 귀향을 해 제가 물어봤어요. 네. 타이거 우즈를 제치고 우승했잖아요. 네. 그 타이거 우즈 같은 세계 선수들하고 한국 선수들의 차이가 뭐냐 네. 했더니 실력 차이는 종이 한 장 차이래. 종이 한 장 차이. 대신 이겨본 경험과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 그 차이는 너무 하늘과 땅 차이래요. 내가 속된 말로 꿀리지 않고 네. 내가 그래서 쫄지 말자. 나도 할 수 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네. 이렇게 해서 일단 도전을 해야 안 될 수도 있지만 될 수 있는 건데 해보지도 않고 안 될 거야. 도전 안 하면 그거는 안 될 확률 100%거든요. 그 부전패죠. 뭐 싸우지도 않고 막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야 도전해도 될 확률은 1%. 근데 그 1%와 도전을 안 했을 때 될 확률 0%와는 하늘과 땅 차이인 그렇죠. 거죠. 그래서 우리는 0보다는 1 가자. 1. 그 없는 힘든 99를 생각하지 말고 되면 대박이고
안 된다고 손해 볼 거 있나요? 역시 공부를 잘하시겠어요. 아니 안 되면 약간 창피한 것뿐인데 예, 그런 손해를 꼽죠. 멘탈만 강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한국 사람, 우리 농민, 특히 우리 제주에 자라는 세대들이 나는 멘탈이 강한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멘탈이 강한 제주도. 예. 그래야 또 제주가 발전하는 겁니다, 예. 사실은. 도전해서 실패해도 그래? 이제 실패가 쌓여야 웅덩이가 차야 물이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전적 실패 하나 채웠으니까 이제는 실패할 가능성이 하나 줄어들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멘탈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도전하는 만큼 또 학습이 되니까. 그럼요. 그게 자산이죠, 사실. 예. 자, 제주도 도지사직을 수행하시면서 내가 이건 정말 잘했다. 가장 꼽을 수 있는 게 뭘까요? 우선은 그 코로나 때 무비자 중국인 입국 단호한 원칙. 그게 최근 들어선 네. 잘한 것 같고요. 그다음 앞으로 두고두고 가치를 발휘할 거는 지금 제주 청년들이 예. 어떤 취업이나 창업에 대한 정보도 부족하고 경험도 부족하고 하면 된다는 자신감이 부족해요. 네. 그래서 저희가 네일센터라는 센터를 만들어서 내일센터. 예, 1년에 100명 내지 200명씩 2년 동안 예. 강도 높은 취창업 훈련을 시키고 인턴을 외국 기업, 대기업, 그다음 향토 기업들이 시키고 있는데 한 달에 150만 원씩 지급하면서 실제 창업하는 사람들의 이상의 치열함과 어떤 그런 세상 경험들을 2년 동안 갖고서 이제 세계 무대로 나가자. 젊은이들에게. 예, 그렇게 해서 이미 2년째 지금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젊은 인재들이 앞으로 제주의 어떤 사회 분위기를 바꿀 미래의 거라고 희망이다. 생각합니다. 네. 예. 인재를 키워야죠. 결국 사람이 변화를 끌고 나가는 거거든요. 예. 내일센터. 예. 예. 더 큰 네일센터. 자, 지금 이제 그 정말 자긍심 느낄 만한 그런 그 성과도 말씀해 주셨는데 지사를 하면서 제일 아쉬웠던 점 이건 또 뭡니까? 제주가 한 5년 동안 투자가 많이 오고 특히 부동산 개발이 많이 되고 하다 보니까 모든 사업마다 그래도 우리 마을만 낙후됐는데 이거 개발하자라는 측과 야 제주도 돌 하나 풀 한 폭이 전부 국민들의 이건 자연 자원인데 건드리지 마라. 네. 개발과 보존이 늘 충돌하던 문제. 근데 저희는 충돌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존을 우선시합니다. 대신 이미 개발된 거는 관리를 좀 잘 해야죠. 네. 그런 갈등의 와중에 있을 때 참 힘들어요. 근데 저는 그 중산간 개발, 그러니까 그 산에 나 있는 도로 위쪽으로 한라산 개발하는 건 전면 중단을 시켰고요. 예. 바닷가도 바닷가에 그냥 건물을 들어서는 거 전면 중단시켰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존할 곳은 확실히 보존하고 예. 이미 개발돼 있는 곳들은 잘 좀 관리하고. 더 품격 있고 고급스럽게 아하. 세계적인 수준으로 개발을 하자. 이런 방향으로 조정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원칙과 철학으로. 그렇습니다. 예. 뭐 제주도는 값싸게 개발하면 안 되죠. 맞아요. 예. 맞아요. 예. 그리고 제주도는 제주 도민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지금 온 국민의 것이고요. 국민 전체 것인데. 예. 이제는 세계 자연유산이라 온 세계인의 온 것이고. 인류의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정말 원칙과 철학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자, 질문을 또 이런 갑자기 떠오른 질문이 자, 국회의원도 하셨고 도지사도 하셨고 기간도 길어요 이게. 어느 쪽이 더 힘든가요? 이게? 국회의원과 도지사. 마음이 힘들기는 국회의원 할 때가 마음이 힘들었어요. 괴로운 때가 많았던 거죠. 늘 어떤 정치 싸움. 싸워야 되니까. 예. 그다음 늘 지키지 못할 약속들을 그냥 해야 되는 이런 헛구호성 이런 게 많잖아요. 네. 그래서 늘 미안한 마음이 있었고 이제 도지사 하면서는 구체적인 일을 해서 성과를 만들고 책임을 지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책임까지 가야 돼 이거는 뭐. 근데 보람은 있는데 도지사 하다 보니까 길 가다 넘어져도 전부 도지사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든 비난과 원망이 일로 오는데 그리고 모든 데모가 일로 오는데 그것도 과거에 어느 대통령님이 멋진 말을 했었는데 욕을 잘 먹어주는 것도 역할이다. 리더의 지도자의 역할이다. 왜냐하면 어디 가서 분풀이를 하겠습니까? 정치 지도자를 놓고 분풀이를 해서 그나마 스트레스가 풀리고 일상으로 복귀해서 열심히 살 수 있으면 그것도 이제 좋은 역할이죠. 그렇게 위안을 하긴 합니다만은 이 억울한 이 말이 안 통하고 할 땐 진짜 답답하죠. 자, 얼마 전에 2022년 대통령 선거에 도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셨어요. 예. 자, 그래서 결국 전 국민들이 다 이제 그 뉴스를 접하고 대통령 한번 도전하겠다 이렇게 밝히실 때 어떤 각오와 어떤 마음으로 이 선언을 하시게 된 겁니까?
우선 상황은요. 이번 4월달에 총선 때 예. 이 미래통합당 쪽이 워낙 망해버려가지고 예. 다들 야 2년 뒤에 대선이 돼 사람이 없다 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대한민국의 역사의 당이고 잘못한 것도 있지만 그래도 이 대한민국의 한 날개를 이루어야 되는데 사람이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 예. 그래서 자 우리 서로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우리의 주자와 리더를 만들자. 나도 뛰겠다. 이제 이렇게 된 거고요. 사실 제주도가 국회의원 할 때도 늘 국가 운영에 대해서 내가 국가를 맡은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 제주도지사로서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고 내가 어떤 그 계획을 세우는 것부터 결과를 내는 것까지 행정 책임을 다 진 그런 입장에서 어떤 이 행정과 국가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건 늘 생각을 해왔던 거거든요. 근데 이걸 당장 대통령으로서의 정책과 선거운동으로 할 거냐 말 거냐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긴가민가 해오던 것이 사실인데 그러다 보니까 준비가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도민들께 선언한 거는 자꾸 언론에서 어떻게 할 거냐 물어보니까 그럼 내가 철저히 준비를 하고 대신 준비를 하고서 하다 말다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뛴다라는 걸 전제로 치열하게 준비를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준비를 하는 과정이고요. 일단 1단계가 필요할 텐데 저는 이번 10월 1일 추석 전까지는 우리 요 내부 준비는 어느 정도 맞춰 놓을 생각입니다. 추석 전까지. 네, 그래서 10월 이후부터는 대통령 예비 후보다운 그런 정책이든지 어떤 국민들과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보다 본격적으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대선 도전한 입장에서 제주도 도민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또 하나는 국민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그걸 좀 해주세요. 우리 제주 도민들께서는 걱정을 하세요. 우선 야 제주도정을 소홀히 할 거 아닌가라는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제주도정을 성공적으로 완수를 해야만 그래야 이게 국가 영역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소홀히 할 거라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오히려 더 큰 꿈을 우리가 목표를 세울 때는 제주에서의 마무리할 거 마무리하고 성과를 낼까 하고 도민들이 정말 절실히 원하는 것에서는 더 치열하게 한다. 제 안에 있는 에너지가 더 나와서 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 걱정하시는 거는 야 그래도 중앙정치에서 하다가 지난 6년 동안 제주도에 와서 또 제주도를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이제 또 떠나는 거 아니냐. 이 대한민국의 운영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대통령에 도전하겠다는 것은 제주도를 품고 대한민국으로 어떻게 보면 더 넓은 걸로 들어가는 것이지 제주도를 떠나는 게 아닌 거거든요. 오히려 제주도가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도지사의 어떤 이 대권을 준비하겠다는 선언을 도정 소홀히 하고 제주를 떠난다라는 너무 어떤 부정적인 관점에서 보지 마시고 제주도정의 이 성과와 거기에서 경험을 근거로 해서 제주도를 품고 제주도가 대한민국의 중심에 서는 그 꿈을 꾸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에너지를 쏟겠다는 것이다 라고 보고 이해도 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뭐 이해가 됐습니다. 국민들에게 우리 국민 여러분께는 대한민국이 지금 코로나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난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앞으로 점점 어려워질 텐데요.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각각의 생업의 현장에서 아니면 각 분야에서 우리 국민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능력과 그 힘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정치가 삼류 정치, 사류 정치에서 이런 건데요. 지금도 정치가 서로 편갈라서 서로 그냥 우리 국가적으로 그냥 책임지지 못할 것들을 그냥 막 저지르는 이런 것만 있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이러한 내용들을 담아서 정말 어떤 인류 정치 그리고 국민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만큼의 생산성을 내릴 수 있는 이런 정치 이런 걸 준비해서 우리 국민들과 교감하고 국민들의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주자로 저 자신을 채비를 갖춰서 여러분들 앞에 본격적으로 서도록 하겠습니다. 개봉 박두니까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을 정말 들었고 완소남답게 아주 솔직하게 그리고 아주 강렬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농업방송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전국의 제주도뿐만 아니라 전국 농민들에게 힘내라고 요새 제일 힘들어요. 힘내라고 한 말씀 해주세요. 우리 한국 농업이요.
정말 이 수고하고 우리 자녀 세대, 우리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키우는데 정말 그 일꾼 역할을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산업도 바뀌고 하다 보니까 정부 정책에서도 농업은 어떻게 보면 마지못해 지원하는 뭐 이런 대상 비슷하게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늘 안쓰러운데요. 이제 오히려 코로나 시대도 됐고 디지털 시대로 됐고 또 우리 젊은 세대들이 이제 젊은 농민 일하는 이런 흐름들도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농민과 농업과 농촌을 살릴 수 있는 이런 대한민국의 비전을 반드시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저도 뭐 농민의 아들이기도 하고 현재도 어떤 제주도 지사로서 이 농업의 비전 그리고 농업의 그 주인공들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세우겠고요. 우리 농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예. 미래의 농업 이게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끌고 갈 수 있는 필수 예. 역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앞으로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시든 간에 농업 잘 챙겨주시고 농민들 계속해서 좀 힘나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의 완전 연소를 위해서 끝으로 시청자분들에게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국농업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 그래도 농업이 어려운데 요즘 코로나에 수해까지 겹쳐서 정말 아픈 가슴의 상처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수해 빨리 극복하고요. 코로나도 이제 결국 잠잠해질 겁니다. 근데 코로나 이후에 농업이 정말 미래에 전망 있는 그런 산업이 되고 농촌에 활력이 넘치고 청년들이 기회를 찾는 그런 농업이 되기 위해서 우리 지혜도 모으고요. 또 새로운 그 미래지향적인 정신으로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하고 앞장설 테니까요. 여러분 힘내시고 한국 농업 미래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내십시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아주 여러 가지 저도 많이 배우고 그리고 아주 가슴이 터지는 시원한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사회적 어려움이 여전한데 큰 비로 전국 각지가 물에 잠기고 피해도 큽니다.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그러나 선진국들도 맥없이 무너진 코로나19에 대한민국은 하나가 돼서 잘 버텨내고 있습니다. 농작물과 삶의 터전을 이루는 우리 이웃과 모두 함께할 때 이 위기 역시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재해 극복을 위한 정부 당국과 지자체의 정책들도 신속하고 적절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